금요일 밤 11시. 퇴근하자마자 어린이집에서 서우를 데려오고 저녁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잠투정하는 아이를 한참 달랜 끝에 겨우 재웠다. 이제야 조용해진 집. 민지는 싱크대 가득 쌓인 설거지를 하나씩 치우고 식탁을 닦고 널어둔 빨래를 개며 마지막 집안일을 끝냈다. 고무장갑을 벗고 허리를 펴려 하자 저절로 신음이 새어나왔다. 겨우 소파에 앉아 숨이라도 돌리려던 그때였다. 거실 한가운데 신문지를 넓게 깔아놓은 정우가 오토바이 헬멧과 가죽 재킷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다. 특수 세정제 냄새가 거실을 가득 메웠고 정우의 입가에는 감출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민지는 피곤함보다 더 무거운 한숨을 삼켰다. 민지는 소파 모서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정우를 바라보았다. 정우 씨, 내일 또 나가? 정우는 헬멧을 융으로 정성스럽게 문지르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응, 이번에 동호회에서 새로 코스 짰거든. 날씨도 좋다잖아. 내일 하루만이라도 서우랑 같이 시간 좀 보내면 안 돼? 나 진짜 이번 주 내내 야근하느라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아. 정우가 그제야 융을 내려놓고 민지를 쳐다보았다.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민지야, 나도 평일에 회사에서 상사 눈치 보랴, 거래처 맞춰주랴 죽어라 이래. 주말이 하루, 내 유일한 낙인데 그것도 못 봐줘? 내가 일주일 동안 고생한 보상은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보상? 그럼 일주일 내내 회사 일하고 퇴근해서 육아한 나는 내 보상은 어디 있는데? 민지야, 나도 평일에 집에 오면 애 안 보는 거 아니잖아. 주말 하루 정도는 나도 숨 좀 쉬고 싶어. 오토바이 타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잘못이 아니라 매주 나만 혼자 애를 보는 게 힘들다는 얘기잖아. 또 그 얘기야? 나 진짜 피곤하다. 이 얘기는 그만하자. 정우는 차갑게 말을 자르고는 헬멧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지는 덩그러니 남겨진 거실에서 입술을 깨물었다. 토요일 아침 5시 30분. 고요한 아파트 단지를 찢는 듯한 육중한 배기음이 울려 퍼졌다. 커스텀 머플러에서 뿜디어 나오는 오토바이 소음이었다. 그 서슬퍼런 소리에 침대에서 자고 있던 3살 배기 서우가 자지러지게 울며 깨어났다. 민지는 깜짝 놀라 서우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다. 창문 너머로 정우가 시동을 걸고 유유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실루엣이 보였다. 응, 서우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착하지? 달래도 쉽게 그치지 않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민지는 멍하니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주말의 시작은 늘 이런 식이었다. 깊은 한숨이 방안을 채웠다. 오후 1시. 민지는 엉망이 된 거실에서 서우 유아식을 먹이고 있었다. 아이가 칭얼거리며 숟가락을 집어던지는 바람에 민지의 옷에는 밥과 반찬들이 덕지덕지 묻었다. 정작 자신은 아침도 굶은 채 커피 한 잔으로 버티고 있었다. 잠시 서우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사이 민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켰다. 혹시나 해서 들어간 SNS. 대문짝만하게 정우의 얼굴이 떴다. 화창한 교외의 유명 맛집 앞. 값비싼 가죽 슈트를 입은 정우가 동호회 회원 수십 명과 함께 손으로 V를 그리며 활짝 웃고 있었다. 사진 밑에는 이런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다. 샵 라이딩, 샵 주말 힐링, 샵 자유영혼, 샵 스트레스 해소. 민지는 마른 침을 삼켰다. 목이 맸다. 자신은 아이의 똥기저귀와 시금하며 끼니도 못 챙기는데 그 사람은 저곳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오후 8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났다. 땀과 먼지에 절은 정우가 피곤한 기색을 팍팍 풍기며 걸어 들어왔다. 거실에서 서우와 놀아주던 민지가 고개를 들었다. 이제 와? 서우가 아빠 계속 찾았어. 주말인데 잠깐이라도 좀 봐줘. 정우는 대답 대신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가죽 재킷을 바닥에 휙 던졌다. 나 오늘 300km 넘게 운전했어. 온몸이 쑤셔 죽겠다. 야, 나 피곤해. 정우는 양말도 벗지 않은 채 그대로 소파에 대자로 누웠다. 서우가 반가워서 아빠 다리를 붙잡고 칭얼거렸지만
정우는 귀찮다는 듯 다리를 흔들어 떼어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거실에는 정우의 코 고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지는 소파에 누운 남편과 울먹이는 아이를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민지는 여전히 평일 내내 회사 일과 독박 육아로 파리해져 있었지만 이번 주말만큼은 다를 거라 믿었다. 목요일 밤, 민지는 식탁에 앉아 다이어리에 꼼꼼하게 일정을 적었다. 이번 주말에는 서우 데리고 꼭 동물원 가야지. 서우가 책에서 호랑이 볼 때마다 그렇게 좋아하니까. 오랜만에 가족 3명이 함께 교회로 나들이를 갈 생각에 민지의 얼굴에 작은 설렘이 번졌다. 남편과 함께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평범한 주말. 민지가 바란 건 오직 그뿐이었다. 금요일 저녁, 정우가 퇴근해 거실로 걸어 나왔다. 물을 마시는 민지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던 정우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꺼냈다. 저기 민지야, 내일 오토바이 동호회 시즌 오픈 정기 투어가 있거든? 이게 1년 중에 제일 큰 행사라 내가 빠질 수가 없어서 새벽에 일찍 나가야 해. 민지의 손이 순간 굳었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뭐라고? 내일 서우 데리고 동물원 가기로 지난주부터 말했잖아. 서우도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정기 투어는 공식 일정이잖아. 내가 총무 비슷하게 일도 맡아서 나 없으면 진행이 안 돼. 다음 주에 가자, 다음 주에. 정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민지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다음 주? 저번 주도 나갔잖아. 매주 주말마다 나가는 게 말이 돼? 나도 일해. 나도 주말에 쉬고 싶고 서우도 아빠 얼굴 좀 보고 자라야 할 거 아니야. 야, 내가 뭐 바람을 피우냐, 도박을 하냐, 술 먹고 사고를 쳐? 남들 다 하는 건전한 취미 하나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숨을 막히게 해? 일주일에 딱 하루 내 취미 생활도 못하냐고. 취미도 가족이 먼저 있고 나서 하는 거지. 당신한테는 이 집이 하숙집이야? 말 진짜 이상하게 하네. 꽉 막힌 소리 좀 그만해. 정우는 소리를 지르고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방 안에서는 이내 거친 숨소리만 맴돌았다. 토요일 새벽 5시. 정우는 민지와 한마디 섞지도 않은 채 부스럭거리며 장비를 챙겨 나가버렸다. 철컥. 현관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어김없이 잠기운에 깬 서우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민지는 어두컴컴한 방에서 서우를 안아올렸다. 아이의 작은 온기가 전해지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해야 할까? 왜 우리 모자는 이 집에서 뒷전일까? 눈물이 아이의 어깨 위로 뚝뚝 떨어졌다. 오후 2시. 지칠 대로 지친 민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친정엄마였다. 민지야, 밥은 먹었어? 김치 좀 담갔는데 김서방이랑 서우 데리고 같이 와서 가져가지?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목이 메었지만 민지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남편이 주말마다 자신을 버려두고 취미 생활을 즐긴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아, 엄마, 정우 씨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출근했어.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도 없네. 다음에 갈게. 아이고, 김서방 고생이 많네. 건강 챙겨가면서 하라 그래라. 전화를 끊은 민지는 핸드폰을 꽉 쥔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거짓말을 해야 하는 자신이 너무도 처량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정우가 터덜터덜 걸어 들어왔다.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서 땀범벅이 된 정우는 샤워도 하지 않은 채 소파에 가죽 재킷을 걸치고 누웠다. 민지가 다가가 그 앞에 섰다. 정우 씨, 우리 얘기 좀 해. 정우는 눈을 감은 채 짜증스럽게 손사래를 쳤다. 아,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또 시작이네. 나 좀 자자. 언제까지 피하기만 할 건데. 우리 지금 심각해. 뭐가 심각한데. 나도 일주일 내내 쌓인 스트레스 풀러 간 거야. 집에 오면 좀 편하게 쉬게 해줘야지. 왜 올 때마다 죄인 취급하면서 눈치를 주냐고. 짜증나게 진짜. 정우는 베개를 감싸 안으며 벽 쪽으로 돌아서 버렸다.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벽에 부딪혔다. 다음 날 일요일 오후, 정우가 늦잠을 자는 사이 거실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다.
정우가 로그인해둔 채 놔둔 카드사 사이트가 열려 있었다. 민지는 무심코 화면을 보다가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최근 석 달간의 결제 내역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오토바이 튜닝 용품과 유명 브랜드 가죽 슈트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모두 6개월, 12개월 할부였다. 총 금액은 이미 수백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아이 기저귀값 몇만 원에도 손을 떨며 가게를 꾸려가던 민지였다. 정우가 제멋대로 긁어댄 명세서를 보는 민지의 손이 덜덜 떨렸다. 민지는 컴퓨터 모니터를 가리키며 자고 있던 정우를 깨웠다. 이것 좀 봐. 이게 다 뭐야? 오토바이 튜닝에 이 돈을 다 썼어? 우리 지금 전세자금 대출 갚느라 생활비도 빠듯한 거 몰라? 정우는 부스럼을 떨며 일어나 모니터를 보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다. 야, 이거 내 용돈 범위 안에서 할부로 낸 거야.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취미에 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집안 생활비를 안 줬어. 뭘 안 했어. 당신 돈?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이 정도 큰 돈을 쓰면서 나랑 상의 한마디 안 해? 내 자유야. 너는 맨날 돈돈거리면서 사람 숨 막히게 하더라?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냐? 싫으면 관둬. 정우는 문을 박차고 거실을 나가버렸다. 갈등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정우는 어김없이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오후 3시쯤 거실에서 놀던 서우연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체온계를 대보니 40.2도. 갑자기 서우가 눈을 뒤집으며 사지를 부르르 뚫기 시작했다. 열성경련이었다. 민지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서우야! 서우야, 정신 차려봐! 당황한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사함으로. 한 번, 두 번, 수십 통을 걸었지만 정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오토바이 쾅 거리는 소음 속에 묻혀 핸드폰 진동 따위는 들리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민지는 무너졌다. 아이가 가장 아픈 순간 가장 먼저 의지하고 싶었던 사람은 남편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편은 없었다. 결국 민지는 모든 두려움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